우아한 여사님들을 위한 품격 있는 썰 들려드릴게요. 첫 손주의 탄생이라는 기쁨도 잠시 6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예약해둔 산후조리원 비용이었죠.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도 반으로 줄었을 텐데 병원에서 며느리가 힘들게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금액으로 가득 찼어요. 2주에 600만 원이라니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친정어머니가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시, 고산목 케어도 해주시면 되는데 아들이 병원 로비에서 산후조리원 계약서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죠. 신혼 때부터 모아둔 돈을 이렇게 한 번에 써야 하다니.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산후조리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신생아 관리도 전문가가 해주고 며느리도 충분히 쉴 수 있대요. 아들의 말에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치스러운 걸까?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다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구닥다리 취급받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죠. 병실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파리해 보였지만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오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가는 거라며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모유 수유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어머니, 제가 직장 복귀하기 전에 아기 케어하는 법도 배우고 몸도 잘 회복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첫 손주의 탄생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죠.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서 산후조리원 입소 날짜도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카드로 선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제 마음속에선 계속 갈등이 일었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이 줄을 보내야만 할까? 우리 집에서 제가 직접 돌봐주면 안 되는 걸까? 결국 퇴원 전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들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였죠. 병실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꺼냈어요. 우리 집 2층은 지금 비어있으니 거기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제가 정성껏 돌봐주겠다고. 게다가 600만 원이면 아기용품도 더 사고나 줌을 위해 적금도 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 그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 꼭 가고 싶어요. 첫 아기라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렵기도 해서.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산후조리를 했던 그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그 답답함과 외로움이.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산후조리 정보도 공유하고 같은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이랑 육아 이야기도 나눌 수 있대요. 제가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요? 며느리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본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날카로워진 목소리에 병실 안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메어왔어요. 아들의 서운한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니도 저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세요. 첫 아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내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 입장만 생각했다는 게 부끄러워졌거든요. 며느리가 얼마나 불안할지,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지 단 한 번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6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에요. 첫 아이니까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말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맞아요. 우리 손주니까 제대로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너무 돈 얘기만 해서. 네 마음은 생각도 못했네. 산후조리원에서 편하게 있어. 거기서 배울 것도 많을 거고. 제 사과에 며느리가 붙잡고 있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대신 산후조리원 다녀와서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2층 다 치워놨으니까. 그때는 내가 네 입맛대로 미역국도 끓여주고. 네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한테 많이 배울게요. 애기 목욕시키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손주가 100일이 지났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온 며느리는 육아에 자신감도 생겼고 퇴소 후에는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더 끈끈해졌답니다. 가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요. 전문가에게 모유 수유를 배우는 모습돌의 엄마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는 모습. 그때 제가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을 뻔했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미묘한 관계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요즘도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볼게요 하며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